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유립스 2024에서 발표된 토폴로지 어웨어 그래프 콜스닝 프레임워크 for 컨티뉴어 그래프 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발표를 드리자면, 먼저 기존 GNN 기반의 방법론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이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태스크에서의 성능이 저하되는 캐터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티뉴얼 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이 이제 제안되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인 리허설 기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 기반의 방법론은 이제 간단한 워크플로우와 이전 지식을 이제 메모리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메모리 버퍼를 사용을 해서 이전 지식도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토폴로지컬 정보를 함께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노드 레이블이 바뀌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메모리 버퍼 기반의 방법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허설 기반의 그래프 축소 프레임워크인 타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타코는 그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워크플로우가 장점인데, 먼저 이제 각 학습 태스크가 끝날 때마다 이제 현재 시점에 최대한 구조의 특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시점에서는 이제 앞서 생성된 이제 축소된 그래프를 이제 새로운 그래프와 이제 결합을 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 축소를 할 때 이제 리프로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에는 이제 컨티뉴얼 그래프 러닝에서는 이제 태스크 인크리멘트 러닝과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트 러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태스크 인크리멘트 러닝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얼 그래프 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태스크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제 각 태스크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태스크는 별도의 클래스 집합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부터 10까지의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제 이 클래스들을 이제 5개의 태스크로 나눈다면, 1과 2를 이제 같은 태스크 집합으로 설정하고, 3과 4, 그리고 5와 6, 이런 식으로 태스크 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각 태스크 집합에 존재하는 클래스들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전 시점에 존재하는 이제 클래스가 이제 현재 시점에도 존재를 하는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태스크 인크리멘털 러닝과 달리 이제 클래스 간의 중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이전 태스크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제한된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이전 지식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의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리밍 그래프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정적인 그래프와 달리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태스크는 노드의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G는 이제 노드와 엣지셋, 그리고 애트리뷰트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타우라는 이제 지표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와 V가 이제 소스 노드고 타겟 노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타겟 노드의 시간대가 소스 노드의 시간대보다 더 미래 시간대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의 논문이 이제 미래에 출판될 논문에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T 시점에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실제 스트리밍 환경을 가정을 하면 이전 시간대 데이터가 미래 시간대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콜스닝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축소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축소를 할 때, 이제 무한으로 이제 축소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타깃 사이즈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본 논문에서는 이제 타깃 사이즈를 정의를 할 때, 이제 레이시오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이제 이거와 이제 그 원래 노드의 수를 곱한 그 값을 타깃 사이즈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깃 사이즈에 도달을 할 때까지 이제 그래프를 축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 콜슨드 그래프를 이제 G 타워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안하는 방법론인 타코입니다. 이 타코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컨티뉴어 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한 그래프 지식을 이제 현재 태스크를 수행할 때 모델에 사용하는 리플레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태스크의 오리지널 그래프를 저장을 한다면, 뭐 성능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우선 이제 오리지널 그래프를 다 저장하게 되면 메모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크기로 축소를 해서 이제 그래프의 중요한 속성만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 프락시머티에 기반한 효율적인 축소 방법인 이제 리프로를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높은 품질의 정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노드 피델러티 프리저베이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코는 컴바인, 리듀스, 그리고 제너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바인 단계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해시 테이블 형태인 이제 M을 도입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축소된 그래프에서 각 노드가 이제 할당된 클러스터와의 매핑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GT는 이제 새롭게 나타난 노드와 이전에 나타나던 노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이제 그 해시 테이블 MT-1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GT와 이제 G타우의 T-1 이렇게 두 그래프 모두에 존재하는 노드를 정렬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두 가지 그래프가 결합된 새로운 그래프인 GCT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전 태스크와 현재 태스크 간의 엣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결합된 그 그래프인 GCT를 사용을 해서 GNN 레이어의 인풋으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F는 GNN 레이어이고 이제 세타는 이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그리고 L은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노드와 기존 노드가 이제 동등하게 로스에 기여를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과 기존 지식을 통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노드들 간에 이제 서로 다른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듀스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축소하는 메소드인 리프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노드들을 이제 클러스터로 할당하고 이제 그 각 클러스터를 이제 슈퍼노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플렉시머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사한 노드들을 먼저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합쳐진 그 클러스터들을 이제 슈퍼노드로 변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사한 노드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뮬러리티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노드가 이제 서로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축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축소된 그래프를 이제 어 GNN 레이어에 이제 인풋을 사용을 하고 이제 GNN 레이어를 통해서 계산된 인베딩을 획득을 해서 이 인베딩을 기반으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노드 인베딩을 통해서 그 계산된 유사도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각 엣지들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이 순서대로 이제 노드들을 이제 합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합을 할 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깃 사이즈에 도달할 때까지 노드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합된 노드들 간에
노드들이 병합되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레이블을 결정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각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클래스 레이블 중에서 가장 많은 레이블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 번 축소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노드의 특징이나 아니면 레이블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가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드 피델러리티 프리저베이션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와 같이 이제 그 리플레이 버퍼에 병합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노드들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엣지의 유사성 스코어에 페널티 에필론을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엡실론의 높은 그러니까 병합을 하고 싶지 않은 노드에 이제 엡실론을 페널티를 크게 줘서 이제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병합 가능성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파라미터나 그 학습 시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드들 간의 거리를, 그 디스턴스나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시뮬레이티를 계산을 할 때, 2차 시간 복잡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연결된 노드들만 병합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너레이트 단계인데요. 이제 먼저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멤버십 매트릭스인 QT를 얻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QT가 1일 경우에는 노드 i가 이제 슈퍼노드 J에 할당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QT를 단순히 이제 정교화할 경우에는 이제 각 노드가 해당 클러스터에 동등하게 기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드 중요도에 따라서 클러스터에 대한 기여도가 달라지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드의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업 네이버의 수와 그두 번째는 이제 원업 네이버들의 디그리의 합입니다.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QT를 이제 PT로 정규화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T를 이용해서 이 축소된 그래프인 G 타우 T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의 노드의 수는 이제 어퍼 바운드가 존재를 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식에서 보시면 Nmax가 등장하는데 이 Nmax는 그 각 태스크에 새롭게 추가되는 노드의 최대 개수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트리밍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킨들, DBL, PACM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래프가 아닌 일반 데이터를 타겟으로 제한된 EWC나 GEM 같은 소프트웨어 컨티뉴얼 러닝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티뉴얼 그래프 러닝 방법론들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ERGNN의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기호 대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콜서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5가지 알고리즘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메트릭의 경우에는 에버리지 퍼포먼스와 에버리지 포르게팅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를 해서 이제 뭐 평균 그 F1 스코어나 아니면 밸런스 어큐러시 스코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이제 그러니까 캐터스트로피 포게팅 정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AF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기존 컨티뉴어 러닝 방법론들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백본을 이제 GCN과 GAT, GIN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해서 실험을 측정을 하였고요. 이제 우선 이 슬라이드에는 GCN 리절트만 우선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또 본문에는 이제 GCN 리절트만 이제 본문에 나와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펜디크스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든 결과를 다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차피 또 나머지 두 가지 모델도 같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GCN 리절트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고요. 먼저 이제 타코가 모든 비교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또 이것을 이제 T 검정을 통해서 산출된 T 값이 0.05 미만임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리플레이 기반 방식인 ERGN은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제 SSN과 탁구에 비해서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리플레이 노드에서 이제 그래프 토폴로지 정보를 유지를 하는 것이 모델 성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코는 이제 코 이그지스팅 노드를 통해서 그래프 토폴로지 정보와 태스크 간의 상호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SSM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 축소 방식들, 기존의 그 다섯 가지 방식들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그러니까 어, 효율성과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테이블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탁구의 리프로뷰들이 이제 기존의 그래프 콜스닝 알고리즘들을 비해서 이 효율성과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프 리덕션 레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제 축소를 하느냐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A와 그림 BCD가 있는데, 이제 그림 A에서는 이제 조금 그림이 작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DBLP와 이제 ACM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많이 축소되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킨들이라는 데이터셋의 경우에 이제 그래프가 많이 축소되면 성능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제 이러한 성능 저하의 이유로는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서 발생하는 오버피팅 때문에 리덕션 레이트가 이 데이터셋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BCD의 경우에는 리덕션 LT에 따라서 이제 유소한 노드 임베딩을 이제 시각화한 건데, 이 시각화 결과를 통해서 유소한 노드 임베딩을 얼마나 잘 학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캐타스트로픽 풀게팅에 대한 실험인데,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태스크와 이제 테스트 태스크를 이제 다르게 해서 성능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플레이 기반의 방식인 SSN과 탁구의 경우에는 더 많은 태스크를 학습을 하면서 성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정교화 기반의 방법인 TWTP의 경우에는 성능 변동이 존재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이 이러한 성능 변동을 통해서 이 현대 태스크의 분포가 이전 태스크와 분포 차이가 많이 클 때에도 이전 태스크를 망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에 대한 이피시언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타코가 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게 메모리를 이제 기가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타코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이제 그래프 토폴로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어론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구조를 딱히 보존하지 않는데 타코에서는 그래프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그 이제 어펜딕스에 많은 실험이 있긴 한데 우선은 이제 본문에 있는 실험들만 이제 슬라이드에 담아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먼저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메모리 리플레이 방식을 기반으로 이전 태스크의 정보를 저장하여서 현재 태스크와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컨티뉴 그래프 러닝 프레임워크인 타코를 제안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코의 주요 개념인 그래프 콜스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인 리프로의 경우에는 이 유사한 노드끼리 합치면서 이전 태스크의 정보를 보존을 하면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래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끼리 합쳐지는 과정에서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노드 피델러티 프리저베이션 전략을 도입을 해서 이제 마이너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타코 프레임워크를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 방법론들과 비교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